보수 성향의 정치활동가 찰리 커크를 숨지게 한 용의자에 대해 FBI가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다 체포됐던 한국 국민 316명이 미 서부 시각 기준 오늘 밤 11시, 현지 시각 금요일 새벽 한국에 도착합니다. 이런 와중에 아직 세부 사항을 놓고 조율을 계속하고 있는 한미 무역 협정에 대해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9.12 테러 24주기를 맞아 미 전역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대형 유조차가 폭발해 3명이 숨지고 70명이 다쳤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저격해 숨지게 한 용의자에 대해 FBI가 현상금을 내걸고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총기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미국 유타주 유타밸리 대학 행사장에서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 창립자 찰리 커크를 저격한 용의자에 대해 미 연방수사국 FBI가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FBI는 X 계정에 용의자의 사진 2장을 공개하고 현상금으로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당국은 유타밸리 대학 캠퍼스 근처 숲속에서 수건에 감춰진 소총을 발견했는데 소총 안에 있던 탄약엔 트랜스젠더, 반파시스트 이념을 표현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진 못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CNN과 로이터 등 미 언론은 커크가 총기 난사 통계를 두고 학생과 설전을 벌이던 순간 단 한 발의 총탄만 사용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암살 사건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And then the next person came up and it almost felt like a cue to me because they talked about transgender gun violence and then as the guy said shooting or shooters or something like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를 순교자라고 애도하며 관공서에 조기 개양을 지시했고 민간인 대상 최고 권위의 상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harlie was a patriot who devoted his life to the cause of open debate and the country that he loved so muc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보수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창립한 커크는 최근 한국에서 열린 보수 행사에서 연설하기도 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찰리 커크의 사망 사건을 두고 죽음을 자초했다는 뉘앙스로 발언한 정치 평론가가 방송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수석 정치 분석가 매튜 다우드는 커크를 향해 끔찍한 말을 내뱉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MSNBC 측은 부적절하고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다우드 역시 직접 사과했지만 결국 방송사와의 계약은 해지됐습니다. 미국에서 일하다 체포됐던 한국 국민 316명이 전 세계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구금 일주일 만에 풀려난 근로자들은 미 서부 시각 기준 오늘 밤 11시 한국에 도착합니다. 보도에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한국인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을 포함해 330명의 노동자를 태운 전세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쯤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2시 26분 평상복 차림으로 폭스턴 구금시설 출입문을 통과했습니다. 미 이민당국의 급습을 받고 체포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한국 외교당국자들의 안내를 받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열악한 시설에서 오랜 구금 생활을 지낸 탓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부축을 받는 등 거동이 힘들거나 몸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풀려난다는 안도감에 여유를 찾은 듯 짙게 썬팅된 창문 밖으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은 약속대로 수갑이나 쇠사슬 같은 체포 용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체 수갑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힌 한국인 316명이 버스 8대에 나눠 몸을 실었고 오후 3시 18분 현지 경찰차의 안내를 받으며 전세기가 대기 중인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한국인을 태운 버스는 현지 경찰의 안내를 따라 450km 떨어진 애틀랜타 국제공항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노동자들은 외부 접촉 없이 출국 심사와 보안 검사를 받은 뒤 바로 활주로에 서 있는 전세기에 올라탔습니다. 애틀랜타를 출발한 전세기는 15시간의 비행을 거쳐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걸로 예상됩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아직 세부 사항을 놓고 조율을 계속하고 있는 한미 무역협정에 대해 미국이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합의한 대로 협정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관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김정관 산업장관은 추가 논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한미 관세 무역 협정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러트닝 장관은 미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과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관세를 15%로 낮췄는데 미국 뜻대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이나 이전 원래 관세인 25%를 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한미는 대미 투자금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3,500억 불을 어떻게 할 거냐, 관세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러트닉은 한국이 일본을 보고 있을 거라며 유연함은 없다고 말했는데 미국에 유리하게 체결된 일본과의 협정 방식을 한국에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러트닉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 인력에게 들어와서 미국인을 교육하고 귀국하라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관 산업장관은 비자 제도 개선 방안과 무역협정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러트닉 자택이 있는 미국 뉴욕을 찾았습니다. 한미 고위급 접촉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현대차 측은 이번 구금 사태로 공장 건설이 적어도 2-3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한국 근로자들이 귀국길에 오르긴 했지만 미 이민당국의 무리한 단속에 대한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당국이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체포해 구금했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자진 출국을 강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지난주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서베나 급습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Executed a judicial search warrant as part of an ongoing criminal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s of unlawful employment practices.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던 이민당국이 이날 싹쓸이식 체포로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까지도 구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 가운데 최소 1명 이상이 비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이민당국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 요원이 작성한 이 문건에 따르면 B1 비자로 입국한 A씨가 비자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걸 당국이 확인하고도 A씨에게 자진 출국을 강제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서도 B1 비자 소지자의 직접적인 건설, 건축 작업이 아닌 현장 관리 감독이나 현지인 교육은 허용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시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던 직원들까지 모두 끌고 갔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입니다.
분류를 한 게 아니라 사무실 인원들 다 나와, 공장 인원들 다 나와 한 자리에 다 묶어놓고 신분증이랑 여권 확인만 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해당 직원이 불법 취업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출국에 동의했다고만 밝혔다고 가디언은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한국인 구금자들 가운데 A씨 같은 불법 체포 피해자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이번 사태가 이민 당국의 실적 부풀리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SBS 김경입니다. 이런 대규모 구금 사태가 또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한국 정부는 실무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비자 문제를 개선하자고 미국에 제안했습니다. 일단은 기존 비즈니스용 B1 비자로도 공장 건설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확인을 받은 다음 이 비자를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하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잇따라 만난 외교장관은 비자 워킹그룹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간에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자 형태를 만드는 것을 신속하게 협의해 나간다. 그러자 미국 정부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현실화하지만 비자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만큼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백악관 측이 우리 측에 화답했단 겁니다. 한국인에 대한 미국 비자 문턱을 낮출 방안으론 단기 비즈니스 목적인 B1 비자의 탄력적 운용, 전문 직종 취업을 위한 H1B 비자의 할당량 확보, 한국 전문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E4 비자의 신설 등이 거론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할 것이라면서 당장은 기업들이 B1 비자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 밖에서 제작한 장비를 설치하거나 운전할 수 있고 현지 직원들도 교육할 수 있습니다. B1 비자로 이번에 문제가 된 공장 건설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비자 발급 실무를 하는 주한미국 대사관은 가능하다고, 반면 단속 권한이 있는 미 국토안보부 등은 불가능하다고 다른 해석을 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때문에 공장 건설 같은 단어를 B1 비자 가이드라인에 적시하는 방안 등이 우선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자 문제가 대미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를 밝혔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금 시설에서 석방돼 귀국하는 한국인 316명이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불이익을 없애는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은 자진 출국을 택하면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란 조건을 달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적으로 이런 인정 절차를 생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네, 세계적인 가수 배드버니가 이번 투어에서 미국 본토 공연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단속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강화된 이민 단속과 우려 속에 팬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에서의 콘서트는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배드버니는 대신 고향인 푸에르토리코에서 장기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9.11 테러 24주기를 맞아 미국 전역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행정부 관계자들은 펜타곤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To every member that still feels a void every day of your lives, the First Lady and I unite with you in sorrow. And today, as one nation, we renew our sacred vow that we will never forget September 11th, 2001.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자리 그라운드 제로에서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족과 동료들이 3천여 명에 달하는 희생자 이름을 호명하며 종을 울리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도 타종식과 조기 개항을 통해 추모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대형 유조차가 폭발해 3명이 숨지고 70명이 다쳤습니다. 멕시코시티 시 당국에 따르면 어제 한 고속도로 고가도로 아래에서 유조차가 폭발해 차량 3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트럭 운전사를 포함해 19명이 중태이며 부상자 가운데는 신생아와 2살 아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유조차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차량에는 13,000갤런, 5만 리터가 넘는 휘발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부상자 상당수가 심한 화상을 입었고 폭발 직후 멕시코시티 남부 일대는 화염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뉴욕 퀸즈에서 70대 부부를 살해한 뒤 자택에 불을 지른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월요일 발생했으며 남편은 흉기에 찔린 채 지하실에서 아내는 심하게 불에 탄 상태로 1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42살 자멜 맥그리프로 어제 오후 타임스퀘어 인근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맥그리프가 피해자 부부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위치가 추적됐고 동선을 쫓아 체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용의자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댈러스 한 모텔에서 참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한 남성이 흉기에 찔리고 참수된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37세 남성으로 사건 직후 모텔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목격자들은 피해자와 용의자가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용의자가 마체테를 휘둘렀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쿠바 국적으로 현재 사형이 가능한 살인 혐의로 기소돼 아이스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워싱턴주 키츠앱 카운티에서 경찰을 사칭한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49세 마이클 티츠를 1급 범죄 사칭과 2급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티츠는 경찰 제복과 배지 등을 착용한 채 현장에 함께 출동하며 에드먼츠 경찰 소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티츠의 차량에서는 경찰용 장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티츠의 배심원 재판은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미국 내 한인 인구가 22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발표한 2024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에 따르면 혼혈을 포함한 전체 한인 인구는 221만 1,632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2023년 202만 3,500여 명에 비해 9.3%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57만 3,7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주가 14만 7,500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 인구의 중간 연령은 36.9세였으며 65세 이상은 전체의 13.8%를 차지했습니다.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여당에서 거론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를 사법부와 보수 야당 등이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선을 그었습니다. 삼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직접 선출된 입법부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라며 내란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위헌이 아니란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폐지할지 존치할지를 둘러싸고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 논쟁이 점점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선 존치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자칫 부실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야는 물론 검찰과 전문가 의견까지 다 듣고 치밀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습니다.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 등도 대상으로 하되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고 배상은 엄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겟으로 하지 말고 고의성이 없는 오보까지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는 다른 얘기인데 이 대통령은 이런 의견을 여당에 전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여야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수사기간을 추가로 늘리지 않고 인력 증원을 최소화한다는 것과는 정반대인데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한 겁니다. 핵심이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장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상이 된 것은 이 특검법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특검 수사인력 보강과 수사기간 연장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합의를 재고해달라와 같은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합의를 발표했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7시 40분쯤 소속 의원들에게 특검 기간 연장과 규모는 다른 의견들이 있어 다시 살펴보고 있다는 공지를 올렸고 잠시 뒤인 오전 8시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위헌 우려가 제기된 내란 사건 재판 공개 의무 조항이나 특검의 지휘권 문제 등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불참했고 앞으로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특검법과 함께 합의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협조를 안 하기로 했고 국회 본관 앞 계단에 모여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여야의 특검법 합의를 여당이 뒤집는 과정에서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을 다시 협상하라고 지시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맞붙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발표한 특검법 개정안 합의에 대해서 자신은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단 말처럼 들렸는데 그러자 김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등과 긴밀히 소통했었다면서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공개 사과 얘기하시면 좀 어떤 마음에서?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던 어제 여야의 합의 내용을 정 대표가 몰랐던 건지 의문이 따라붙었고 책임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된 특검법 합의를 자신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자신은 몰랐다고 밝힌 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하는 책임을 물어서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일부 당원들이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설 거란 말까지 돌았고 결국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국회 본회의 직전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 대표는 당원, 국민, 의원들에게 사과한다면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수정안 도출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면서 묻고 가자고 말한 겁니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15일 추가 연장 때문에 정부조직법 합의까지 깨진 게 맞느냐고 불만을 드러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대표의 사과와 더 센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여당 내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여야 원내 지도부의 합의에도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합의가 뒤집어지는 상황은 여권 의사결정 구조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권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고 스스로 찬성표를 던지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영래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올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측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권 의원이 현역 의원인 만큼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밟은 겁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특검을 대신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권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전형적 정치 공작이자 정치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유자의 허위 진술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던 것입니다. 권 의원은 자신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수사로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사자인 권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표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법여권 의원들이 거의 다 찬성표를 던지면서 무기명 비밀투표의 결과는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는데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신문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을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관련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훈 부회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유관단체인 천주평화연합 전국 5개 지구 등 모두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당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통일교 측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당시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가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켜 권성동 의원을 지지하는 방안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논의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전 씨에게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특검팀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건강상 이유로 어제 소환에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오는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그제 오후 전남 목포에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을 체포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55일 만입니다. 주가 조작전으로 김건희 씨와 연락하셨습니까? 잠적 도원 조력자 있었습니까?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가담해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을 어제 소환해 도주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목포, 울진 등 전국 펜션을 전전하던 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8명을 특정해 출국 금지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김 여사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LA 올림픽 경찰서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경찰국 올림픽 경찰서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레이첼 로드리게스 경찰서장은 한인 커뮤니티에 보다 나은 공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한다며 참여를 원하는 한인들은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견들은 자원 배분과 치안 전략, 그리고 향후 정책 업데이트에 대한 결정에 반영돼 더욱 안전한 한인타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 KCS가 오는 20일 무료 시민권 신청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이민 업무공인 대리인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시민권 서류 작성과 상담을 1대1로 지원하게 됩니다. 선착순 30명이 한정돼 있으며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는 70대 한인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오전 7시 30분쯤 스프링필드의 헌터빌리지 드라이브와 락리치 코트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산책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 씨가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미정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의 자회사인 하와이안 항공이 내일부터 인천에서 시애틀 직항 노선 항공권에 대한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하와이안 항공은 신규 취항을 기념해 왕복 항공권을 유류 할증료와 세금을 포함해 $300 이하에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며 탑승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예약은 17일까지 해야 합니다. 북가주 베이 지역 버클리에서 50대 한인 남성이 아파트에 침입해 귀중품을 훔치다 체포됐습니다. 버클리 경찰국은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컴퓨터 기술자인 최 모 씨가 올로네팍 인근의 한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해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절도와 도난물 소지 혐의로 체포돼 수감됐습니다. 잘못을 따지고 분열을 키우기보단 하나된 목소리로 삶을 돌아보고 서로를 다독여주고 살펴야 할다는 생각입니다. 9월 11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